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이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나에게 맞는 시니어 직종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강의는 모두 3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강에서는요, 인생 후반 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2강에서는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직종과 진입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강에서는요, 시니어가 슬기롭게 직업 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요, 노트와 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면서요,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도 해 보시고요. 중요한 정보들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 시작하실 때 유용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와 펜 준비되셨나요? 그럼 1강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열심히 그리고 쉼 없이 일을 하셨고 또 다시 일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1차 퇴직과 2차 퇴직을 경험을 하고 일정 기간 쉼의 시간을 가지셨던 분도 계시죠. 또 긴 경력 단절의 기간을 거치고 이제는 나만의 일을 찾기 위해 오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인생 전반부에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지금부터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면 이 사회는 나이 든 사회가 되었다는 고령 사회고요. 65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는 완전히 나이 든 사회, 초고령 사회라고 하죠. 우리나라는요, 2025년, 그러니까 2년 후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의 평균 수명 몇 살 정도 될까요? 선생님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할 때 여쭤보면요, 보통은 80대 중반이라고 가장 많이 답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2020년도의 평균 기대 수명이요, 83.5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0년 평균 기대 수명이요, 62.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약 21세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 남은 기간에 수명이 연장되는 기간을 생각을 해본다면, 와, 정말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사는 것이죠. 이렇게 90 중반을 넘기고 100세를 사는구나.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돈 걱정, 그쵸? 건강 걱정, 외로움에 대한 걱정. 이 세 가지를요, 노후의 3대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3대 불안을요,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결론은요, 바로 이 일을 오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공감하시나요? 물론 주된 일자리에서 1차 퇴직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일의 양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의미는 점점 더 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후반의 일이나 활동의 의미는요, 경제 활동을 통해서 기본 생활을 유지하면서 소비적이고 수혜를 받는 노인이 아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는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고요,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고요,
개인의 성취감과 성장을 하도록 하는 개인적인 의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이나 활동을 그럼 나는 몇 살까지 하고 싶으신가요? 2021년에요.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5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층에게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살이 나왔을까요?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연령을 조금 나누어서 물었더니요, 아주 재미있는 답이 나왔습니다. 70세에서 74세까지 물었더니요, 79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했고요. 75세에서 79세까지 물었더니요, 어땠을까요? 네, 82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면요, 어떤 일이나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는 것이죠. 영국의 린다 그랜튼이라고 하는 교수는요, 이제까지는 80년을 살고 60세까지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100년을 살고 80년간 일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굳이 뭐 이 교수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요, 앞으로 15년, 20년, 어쩌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일이나 활동이 우리의 인생 후반에 내 삶의 모습이 재미있고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무료하고 무기력한 삶이 될지,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될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이 바람직한 일과 활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번에는요, 인생 후반에 일과 활동을 위해 챙겨야 할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why, 왜고요. 두 번째는 what, 무엇을입니다. 세 번째는 how, 어떻게입니다. why는요, 나는 왜 일하는가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에게요, 취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60.2%가요,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라고 답을 하셨고요. 32.8%는 일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3.2%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해서, 2%는 건강, 1.7%는 무료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 내가 왜 일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지 일을 선택하는 기준과 방향이 생기게 되겠죠. 방향이나 기준이 있어야 내가 만족하는 일이나 활동거리를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구직 상담할 때요, 가장 어려운 상담이 이렇게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막연하게 일자리를 찾으시고 막상 지원처가 생기면 그때 또 지원을 할까 말까 스스로 결정을 못 하실 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막상 입직에 성공해도 정말 내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자신의 욕구를 모르니까요, 보람이나 의미도 일에서 찾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다른 어려움이 좀 있어도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그 자체의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작은 불편이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선생님들의 why는 무엇일까요? 내가 일을 하려는 이유를 아래 보기에서 2가지 이상 선택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보기에 없다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생각하면서 적어 보세요.
나는 왜 일하는가? 선생님들의 Why를 찾으셨나요? 네. 이번에는요, 인생 후반 일과 활동의 선택을 위한 세 가지 중에서요, 두 번째, What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입니다.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을 보면요, 일의 양과 시간대, 임금 수준, 계속 일할 수 있는지 여부, 일의 내용, 과거 취업 연관성, 출퇴근 거리 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요, 몇 시간 일하지? 임금이 얼마야? 집에서 가까운가? 이런 것보다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가 선택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자신의 왓을 찾은 몇 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분 아시나요? 시니어 모델 김칠두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오랜 기간 순댓국집을 운영하셨대요. 순댓국집을 접고 나서 이미 60이 넘은 나이에 젊은 시절의 꿈이었던 모델에 도전해서요, 우리나라 시니어 모델 1호가 되시고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도전을 해서 인생 후반을 정말 멋지게 살고 계시는 분이죠. 자, 유니폼을 입고 계신 이분. 맥도날드의 최고령 알바생. 알바생은요, 할아버지와 알바생의 합성어입니다. 네, 최고령 알바생 임갑진님입니다. 임갑진님은요, 농협에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자영업도 하셨고요. 그러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75세가 되는 2003년에 자신의 일을 찾기 위해서요, 실버 취업 박람회를 찾았다가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맥도날드에 지원하셨습니다. 네, 그날부터 주 3일 매일 4시간 30분씩 매장 정리와 청소 일을 하시면서 월 60만 원을 받으셨는데요. 2019년 91세에 은퇴하는 날까지요, 한 번의 결근도 없이 17년을 근속하셨습니다. 임갑진님은 인터뷰에서요, 나는 시급받는 알바생이지만 매장 관리자라고 생각하면서 점포를 내 것처럼 아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나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도 없고, 무엇보다 가족 생일에 작은 생일 케이크 사줄 여유가 있어서 정말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우리 나는 집에서 살림만 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그런데요, 집에서 30년 살림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살림하면서 반찬을 잘한다, 그리고 음식하는 일이 즐겁다 하는 시니어라면 시니어 반찬 가게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정리정돈하는 걸 좋아해 한다면 정리수납 지도사도 있습니다. 대구의 홀트 아동복지에서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은요, 아이 5을 키웠던 경험이 최상의 경력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면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요, 시니어를 대상으로 실버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교육이 끝나고 나서 매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있다면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이나 시니어 강사에 도전해 보실 수 있겠죠.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이고 목적지가 있으면 항해다라고 합니다. 나의 Why와 What, 목적지를 정하시고요. 구체적인 일 활동 선택의 기준, 몇 살까지 할까? 시간은, 수입은, 누구와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선택 기준을 만드신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면요, 정말 만족스러운 나의 일 찾기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생 후반 일과 활동의 선택을 위한 세 가지 중 마지막 하우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실천 계획입니다. 먼저 언제부터 준비할까인데요. 첫 번째,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간을 정하기입니다. 휴식 시간과 구직을 하는 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쉴 때 더 잘 쉬고 구직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취업을 위해 할 일 목록은 먼저 만들어 두기입니다.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라도요, 목록을 먼저 작성해 두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재취업이 목표라면 휴식의 기간에도 정보 찾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특히 민간 일자리는요, 수시 공고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색을 하셔야 하고요. 공공의 일자리 공고 같은 경우는 연말부터 연초에 집중이 되니까 일정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디에서 준비할까입니다. 일반 구직 사이트를 활용하셔도 좋지만요, 시니어 구직 정보가 중심으로 올라오는 사이트를 좀 공부하셔서 나에게 맞는 일이나 활동 정보가 어느 곳에 많은지 확인하고 그곳을 집중해서 공략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아래 보시는 것처럼요, 노인 일자리 여기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은평 어르신 일자리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워크넷에 들어가셔서요, 작년 워크넷이나 고령자 우대 채용가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 후반 일의 의미와 나의 일을 찾는 선택의 기준이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다음 2강에서는요, 시니어 분들이 선호하는 직종과 진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